네,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 수다 청정수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론노스의 이지현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이지현입니다. 예, 오늘은 토끼, 특히 검은 토끼에 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 검은 토끼인데요. 청취자분들도 아시다시피 2023년 새해는 개묘년입니다. 네, 개묘년의 개는 북방, 겨울을 뜻해서 흑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묘는 토끼 묘이기 때문에 개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를 상징한다고 해요. 네, 토끼는 귀여운 생김새와 놀란 듯한 표정에 힘없고 선한 동물로 귀를 펄럭이며 재빠르게 뛰는 모습에서 영특한 동물로 묘사됩니다. 음, 전래동화에서는 호랑이를 골탕 먹이는 꾀가 많고 재주가 많은 지혜로운 토끼로 그려졌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토끼 하면 지혜롭고 또 앞에 놓인 장애물도 훌쩍 뛰어넘는 좀 재바른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올해가 토끼 해가 아닌 나라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올해가 토끼 해가 아닌 고양이 해라고 하는데요. 아, 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고양이띠라는 게 정말 생소한 개념이죠. 예, 예.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설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띠는 중국에서 유래됐는데요. 설화에 따르면 띠별 동물들은 옥황상제가 개최한 세상을 대표할 12동물을 뽑는 경주대회를 통해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이때 쥐가 1등을 차지해서 12지 중 첫 번째 동물이 됐고, 고양이는 쥐의 방해로 인해서 경주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후 음, 고양이는 쥐와 원수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예, 예.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왜 토끼띠가 아닌 고양이띠가 있는 걸까요? 음, 베트남이 12지의 토끼를 고양이라고 한 여러 가지 설 중 하나는 토끼묘와 고양이묘의 한자 발음이 같아서 혼동해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아,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베트남은 초원보다 수목이 많으며 진흙 땅이 많다고 하는데요. 토끼는 풀을 좋아하고 굴을 파서 사는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베트남은 토끼가 살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음, 따라서 베트남이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토끼 대신에 베트남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베트남에 잘 살 수 있는 고양이로 바꿨다는 설도 있어요. 예. 뭐, 토끼띠 대신에 고양이띠라고 하니까 좀 귀엽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토끼띠인 사람들은 베트남에 가면 고양이띠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예. 다시 토끼로 돌아가서, 올해 키워드에 토끼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올해를 대표할 키워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 이 키워드들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둘 다 토끼 단어가 들어갑니다. 음, 먼저 서울대학교 소비학과 김난도 교수가 제시한 2023년 소비 트렌드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키워드는 대학생들과 젊은 층으로 구성된 트레드 헌터를 통해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유행에 민감하고 앞으로의 추이를 잘 드러낸다고 해요. 음, 가심비와 소확행 같은 용어도 이 교수님이 만든 거라고 합니다. 예. 김난도 교수가 제시한 올해의 키워드는 바로 래빗 점프인데요. 레빗 점프요. 네, 웅크렸던 토끼가 더 멀리 뛴다는 뜻이라고 해요. 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잠시 웅크렸던 우리가 좀 더 멀리 도약할 수 있을 거라는 뜻을 가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래빗 점프는 10가지 키워드의 앞글자만 딴 것입니다. 아, 이 키워드들을 영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한국어 풀이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빗 점프라는 단어가 앞 글자만 따서 만든 단어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뜻일까요? 네, 래빗 점프의 R은 평균 실종을 뜻하는데요. 소비의 양극화 때문에 중간이 사라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A는 오피스 빅뱅으로 팬데믹 이후 일터로의 복귀를 거부하는 사직, 최소한의 일만 하는 조용한 사직 현상이 나타나 재택과 하이브리드 근무가 뒤섞이는 가운데 과거의 직장 문화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B는 체리 슈머를 뜻합니다. 구매는 하지 않고 혜택만 챙겨가는 소비자를 체리피커라고 하는데요. 체리 슈머는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알뜰하게 소비하는 전략적인 소비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해요. 음, 또 다른 B는 바로 전 청정수에서 다뤘던 인덱스 관계를 뜻합니다. 네. 관계의 밀도보다 스펙트럼이 중요해지는 시대를 뜻하는데요.
소통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관계는 여러 인덱스로 분류되고 정리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I인데요. I는 뉴디맨드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불황에도 사지 않고 못 배기는 물건들이 있는데요. 대체 불가능한 상품, 지금껏 써왔지만 더 새롭고 매력적인 상품, 결제 방식이 유연한 상품 등 올해는 다채로운 뉴디맨드 전략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해요. 네. T는 디깅 모멘텀입니다. 디깅도 청정수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파고 또 파는 행복한 과몰입을 즐기는 사람들의 세상이 오고 있다고 해요. 또 J는 알파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신세대를 뜻하는데요. 이들은 100% 디지털 원주민이자 벌써부터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세대인데 이들의 등장도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라고 해요. 네. 그리고 U는 선제적인 대응 기술입니다.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배려해주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삶의 각종 편의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돕고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네, 거의 다 왔는데요. M입니다. M은 공간력을 뜻한다고 해요. 아무리 정교한 가상 공간이라도 실제 공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매력적인 컨셉과 테마를 갖춘 비일상성을 제공하는 공간력이 최고의 무기가 될 거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P는 네버랜드 신드롬인데요. 요즘 어른이 되기를 한껏 늦추고 영원히 어린아이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음을 미화하고 우상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짜 어른을 만나기 힘든 오늘날에 어떻게 청춘의 열정과 어른의 지혜를 조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예. 레빗 점프라는 단어를 통해서 10가지 키워드 좀 살펴봤는데요. 키워드를 보니까 뭐 조용한 사직, 인덱스, 디깅처럼 그 청정수에서 다룬 아이템들도 꽤나 좀 많아 보입니다. 지난해와 좀 비슷한 트렌드가 올해도 좀 이어질 것 같다는 예상도 하게 되는데요. 다음으로는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다음은 여행업계의 트렌드 키워드입니다. 네. 여행사인 H투어는 자사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2023년 여행시장의 트렌드 키워드를 선정했는데요. 이 키워드 또한 토끼가 들어갑니다. 네. 바로 RABBIT, 레빗인데요. H투어가 예측한 레빗은 지속 가능성, 여행의 집중, 소규모 프라이빗화, 몸과 마음의 건강, 전문가 동행, 기술 도입을 의미합니다. 네. 아무래도 기후 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여행으로 확장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돌고래쇼와 같은 동물학대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게 바로 그 예시예요. 또 단체 패키지보다는 가이드와 일행만 함께하는 소규모 여행이 유행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또 앞서 디깅 모멘텀이 올해 트렌드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전문가와 동행하는 여행 상품이 유행하는 것도 바로 이 트렌드가 반영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행 트렌드 키워드도 살펴봤습니다. 이 여행 트렌드 키워드도 소비 트렌드 키워드와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다양한 검은 토끼와 관련한 홍보나 마케팅에 관한 이야기도 준비하셨다고요? 네, 검은 토끼 해를 맞이해서 기업에서는 여러 홍보와 마케팅을 검은 토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검은 호랑이 해를 맞아서 여러 호랑이 캐릭터가 우후죽순 나온 것과 같은 양상인데요. 네네. 귀여운 토끼 외모 덕분에 검은 토끼 마케팅도 MZ세대 사이에서 아주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먼저 토끼 컨셉의 미술관 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미술관에서는 신년 기획전으로 흑묘전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1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시되는데요. 서울, 부산, 전주, 여수 등 전국의 작가 22명의 참여로 토끼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을 담은 개성 넘치는 작품 24점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 전시에서는 아름답고 따뜻한 환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듯한 화려한 색감의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토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요. 또 금방이라도 깡총하고 뛰어나올 것 같은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뭐 토끼 미술품이라고 하니까 상상만 해도 귀엽고 또 생동감이 넘칩니다. 관련한 굿즈라든지 이런 마케팅도 있을 텐데 어떤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토끼 캐릭터를 이용한 다양한 마케팅이 소비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먼저 N 문구 회사에서는 10년마다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예. 올해는 블랙 버니와 관련된 문구 세트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검은색을 배경으로 한 볼펜을 전면에 귀여운 토끼의 모습을 담아 홀로그램 효과를 활용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토끼가 그려진 깡통 재질의 케이스에 다양한 굵기의 볼펜이 5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귀여운 토끼 스티커도 등장이 된다고 하네요. 예. 다음으로는 도넛 브랜드와 토끼 캐릭터의 합작인데요. 귀여운 토끼 캐릭터 모양의 도넛을 출시하면서 뽀글뽀글한 소재의 파우치도 함께 선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D사의 토끼 시리즈인데요. D사는 토끼 캐릭터를 활용해서 문구, 펜시, 리빙용품을 40여 종 선보였다고 합니다. 행복을 의미하는 복토끼, 건강을 의미하는 강토끼, 물을 의미하는 떡토끼로 구성된 3가지 캐릭터가 등장했는데요. 예. 가격이 싼 D사이기 때문에 MZ세대 사이에서도 많은 구매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토끼의 귀여운 외모를 보고 정말 안 살 수 없게 만드는 말 그대로 치명적인 마케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에서는 검은 토끼의 트렌드를 주제로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동대학교 이지연 학생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